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임상운동학의 관절 파트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절을 그냥 뼈랑 뼈를 잇는 경첩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건 완전 최첨단 기계더라고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이 놀라운 기계, 관절의 진짜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관절은 어떻게 평생에 걸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료의 내용들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 관절의 기본 부품부터 시작해서 마모를 막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 그리고 안정성과 운동성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까지 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기본 부품들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핵심 플레이어가 세 가지더라고요. 뼈 끝을 감싸는 매끈한 관절 연골, 전체를 주머니처럼 감싸는 관절 주머니,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윤활액. 단순한데 이 조합이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관절 기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관절 연골은요, 단순히 뼈를 덮는 코팅이 아니에요. 두께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데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것보다도 마찰 계수가 낮습니다. 아, 정말요? 네, 현존하는 그 어떤 인공 물질도 이 정도의 효율을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동시에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쿠션 역할도 하고요. 마찰은 거의 없는데 쿠션 기능까지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전체를 감싸는 관절 주머니는 그 안에서 윤활액을 직접 만들어낸다고요? 이거 마치 엔진 안에 오일 펌프가 내장된 거랑 비슷한 거네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관절 주머니는 튼튼한 바깥층, 그러니까 섬유층이 구조를 딱 잡고요. 그 안쪽에 부드러운 막, 윤활막에서 윤활액을 생성합니다. 이 윤활액이 마찰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혈관이 없는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해요. 아, 연골에는 혈관이 없군요. 네. 그래서 연골한테는 이 윤활액이 생명수나 다름없죠.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기본 세팅이 이렇게 완벽하다면 왜 무릎 같은 곳에는 반달 연골이나 어깨에는 관절 테두리 같은 추가 부품들이 필요한 건가요? 기본 사양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관절마다 주어진 임무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마다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잖아요. 네, 그쵸. 아주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쿠셔닝 관절 연골만으로는 부족해서 충격 흡수 전용 특수 패드인 반달 연골, 즉 메니스커스를 추가로 장착한 겁니다. 아, 기본 에어백에 더해서 충격 흡수 범퍼를 하나 더 단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깨에 있다는 관절 테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깨 관절은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큰 공, 그러니까 팔뼈 머리가요. 매우 얇은 접시, 어깨뼈 관절면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어있는 형태예요. 네. 운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죠. 하지만 그 대가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관절 테두리, 라브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얇은 접시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둑을 살짝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 댐의 둑처럼요? 네, 공이 쉽게 접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정성을 더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각 관절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옵션 부품 같은 거네요. 윤활 주머니? 벌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겠고요? 맞습니다. 윤활 주머니는 관절 자체는 아니지만 관절 주변에서 힘줄이나 인대가 뼈 위를 지나가면서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거기에 추가로 배치된 윤활 패드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관절의 기존 설계도와 옵션 부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이 정교한 기계가 수십 년을 써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료에 나온 스펀지 비유가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네, 그 스펀지 비유가 관절 연골의 핵심적인 마모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점탄성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연골은 물을 흠뻑 머금은 스펀지와 같아서 압력을 받으면 물이 밖으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요.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물을 쫙 빨아들여서 원래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을 때 발을 디디는 순간에는 연골이 물을 뿜어내면서 충격을 분산시키고 발을 떼는 순간에는 다시 물을 빨아들여서 다음 충격을 대비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충격이 뼈에 직접 전달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분산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빠져나온 액체가 관절면 사이에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뼈가 서로 직접 닿지 않고 그 액체막 위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 자료에서는 이걸 액체막 윤활이라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물리를 활주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와, 움직임 자체가 윤활유를 짜내는 과정이라니 정말 똑똑한 설계네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보호장치 외에도 관절의 자체적인 센서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다 이 센서들 덕분이라고요. 네, 바로 고유 감각 수용기입니다. 프로프리오셉터스라고 하죠. 관절과 그 주변 조직에 촘촘히 박혀있는 이 센서들은 우리 몸에 숨겨진 육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위치, 움직임, 인대의 긴장도, 통증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뇌에 보고해서 우리가 정교한 움직임을 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있어서 마치 건물의 보안 시스템처럼 각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어떤 센서는 평소에 순찰을 돌면서 모든 게 정상입니다라고 보고하고 또 어떤 센서는 비상시에만 울리는 경보장치 같은 건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루피니 종말이 바로 그 평소에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거나 천천히 움직일 때 관절의 각도와 압력을 계속 감지해서 자세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뇌에 보내주죠. 덕분에 우리는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럼 비상벨 역할을 하는 센서는요? 그게 바로 파치니 소체입니다. 이 센서는 평소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다가 발목이 갑자기 확 꺾이는 것처럼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만 삐뽀삐뽀 하고 뇌에 강력한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아, 그럼 우리가 발목을 삐끗할 뻔하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는 게 바로 이 파치니 소체가 보낸 경고를 뇌가 받아서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인 결과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발목을 자주 삐는 사람들이에요. 아, 한번 인대를 시원하게 다치면 인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이 센서들까지 함께 손상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위험 신호가 약해지거나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삐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재활운동의 핵심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장난 센서 시스템을 다시 훈련시켜서 뇌와 발목이 원활하게 대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하는 순간이네요. 재활이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관절의 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골재 유사수용기나 자유신경 종말 같은 다른 센서들도 이런 정보 시스템의 일부겠고요. 맞습니다. 골지 유사 수용기는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감지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자유신경 종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통증을 감지해서 손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죠.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매우 정교한 보호 전략입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관절이 처한 환경이 가혹하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모든 관절이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건 아닐 텐데 자료를 보니까 임무에 따라서 안정성을 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운동성을 택하기도 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것이 관절의 기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목적에 따라 관절의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시가 바로 엉덩관절과 어깨관절의 비교죠.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듯이 엉덩관절은 골반의 깊은 소켓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대신 팔처럼 360도 돌리지는 못하고요. 네, 반면에 어깨관절은 아주 얇은 접시 위에 팔뼈가 얹혀 있는 구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빠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런 관절의 안정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뼈 모양 자체의 관절면 적합성. 이건 바꿀 수 없는 수동적인 요소죠. 둘째는 관절 주머니와 인대입니다. 이들은 관절을 밧줄처럼 꽉 잡아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시 수동적인 안정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근육과 힘줄이 제공하는 능동적 안정성. 이건 동적 안정성이라고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관절 공방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주로 가만히 있을 때의 안정성을 담당한다면 이 능동 안정장치는
우리가 걷고 뛰고 물건을 던지는 실제 움직임 속에서 실지간으로 관절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불안정한 어깨 관절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그 격렬한 순간에도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어깨를 사방에서 역동적으로 꽉 붙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절의 안정성은 뼈나 인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부상 후 재활 운동이 중요한 거군요.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걸 넘어서 근육들이 관절의 보디가드 역할을 다시 잘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근육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안정성과 운동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잠김 위치와 풀림 위치입니다. 잠김 위치는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처럼 관절면이 가장 꽉 물리고 주변 인대가 팽팽해져서 안정성이 최대가 된 상태를 말하고요. 반대로 풀림 위치는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처럼 관절이 가장 느슨해져서 움직임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헷갈리는 두 구조물, 인대와 힘줄의 역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둘 다 관절 주변의 하얀 조직이라 혼동하기 쉬운데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대, 즉 리가먼트는 뼈와 뼈를 연결합니다. 앞서 말한 수동 안정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관절이 엉뚱한 방향으로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밧줄 같은 역할을 하죠. 중요한 특징은 혈액 공급이 적어서 한번 다치면 회복이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회복이 느리군요. 그럼 힘줄은요? 힘줄, 텐드는 근육과 뼈를 연결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그 힘을 뼈에 전달해서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엔진 케이블 같은 역할을 하죠. 즉 능동적이고 동적적인 움직임과 안정성에 직접 기여하는 구조물이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네요. 힘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팔꿈치나 아킬레스건이 아프면 힘줄에 염증 생겼네, 즉 건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텐디나이티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최근 관점의 아주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만성적인 힘줄 통증 부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예상과 달리 염증 세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줄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들이 낡고 흐트러져 있는 일종의 퇴행 상태가 관찰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건염이라는 말 대신 건병증, 텐드노파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집에 불이 난 게 아니라 염증, 집이 오래되고 관리가 안 돼서 기둥이 썩고 벽에 금이 간 퇴행 상태에 가깝다는 거군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를 불러서 물을 뿌려야겠지만 낡아서 무너져가는 집에는 물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오히려 숙련된 목수와 기술자를 불러서 집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으로 소염제만 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부하를 주는 운동, 예를 들어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운동이나 중량을 조절하는 운동이 강조되는 거군요. 그게 바로 낡은 힘줄에 리모델링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이제 일한 시간이야. 다시 튼튼하게 재료를 쌓아 올려 하고요. 맞습니다. 그 적절한 기계적 자극이 바로 힘줄 세포들에게 보내는 리모델링 신호입니다. 이를 통해 힘줄 조직이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구조로 재구성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현대적인 힘줄 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자료를 통해 우리는 관절이 단순한 경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수리하는 정교한 윤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현재 상태를 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첨단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안정성과 운동성 사이에서 각자의 임무에 맞게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저는 특히 근육이 제공하는 능동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뼈나 인대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근육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심코 취하고 있는 자세나 매일 반복하는 움직임 습관이 어쩌면 당신 관절의 가장 중요한 보디가드인 근육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더 건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